지금이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2시 20분이네요. 약 한 달 전에 이제 2019년 10월 19일쯤 돼가지고 우리 정치 읽기 그 유튜브 강사님이 그분은 하루에 1개 내지 2개 유튜브를 올리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이렇게 올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다 봐요. 상당히 재미가 있고 또 예측이 좀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맞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 한 달 전에 2019년 10월 19일에 어떤 방송을 했느냐 하면은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님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예측을 한 방송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자기가 중대 결심을 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하면은 트럼프하고 지금 김정은은 아마 지금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금년에 미사일 실험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실험하는 그 장소가 북에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자기 영토를 향해서 했지 우리 쪽을 향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쪽을 향해서 그것도 이제 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명살상이 나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평택 미군 부대 주위에 이제 포를 쏘되 인명살상이 안 되는 지점에 쏘지 않을까. 그건 상당히 쇼킹할 만한 그런 뉴스죠.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쏘느냐 하면은 미국은 중국한테 빚이 많습니다. 줘야 될 돈이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받아야 될 돈이 많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이 점점 커가니까 이 상태가 한 몇 년간만 계속되면은 세계 1등 자리를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뺏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눌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가상하에서 아마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는가 봐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중국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거는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김정은이를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중국을 속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미사일을 우리나라 이제 미군 부대 주위에 한 방 떠뜨리면은
미군이 미사일 배치를 설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미사일 방향을 중국으로 향하되, 예, 이 설치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또 그것 속셈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 압박이 결국 가서는 우리한테로 온다 이거죠. 그래 되면은 우리는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죠. 중국에서 참, 경제적 압박이, 하면은 우리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실정이다. 그래,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는 이제 그걸 한 달 지나고 조금, 미사일이 날아올까 생각도 했다가 어머나 생활하다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어제 아래,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어제 아래면은 11월 14일 날, 또 우리 정치 읽기 강사님께서 또 이제 언급을 해요. 하면서, 이거, 북에서 미사일을 우리나라 평택 미군 부대가 있는 그 부근에 다시 한 번 더 쏠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빠를 겁니다. 우리 정치 읽기에서 보면은 11월 14일 날 행가하고 10월 19일 날 행가하고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내 돌아가는 이 상황하고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하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미묘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국내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한 90%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많이 해요. 국내 정치.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높은 차원에서 이제 내려다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지구 아닙니까? 근데, 지구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조금 더 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산에 올라가 보면은 조금 더 멀리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비행기 타면은 더 넓게 볼 수가 있겠죠. 비행기 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넓고 높은 데서 내려다 볼 수가 있으니까. 비행기보다 더 높으면 이제 뭡니까? 달 날아가는 로켓입니까? 그런 거 타면은 더 멀리 볼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 가서는 지구 전체가 이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 보면 지구는 이제 하나의 점처럼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숱하게 봐서 아는데, 하여튼 우리 지금 국내외 정세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국내 정치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좀 그렇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저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제 높은 차원에서 이제 본다 이거예요. 보면은 뭐냐라면은 공자가 어떤 예언해 놓은 것이 있다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성은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은호간.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내려가 가지고 어떤 그 열매를 맺는 곳은 이 간방지역이다. 즉 이거는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의해 가지고 와서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문명의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문명이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 넓은 차원에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그 로마가 약 한 1000년 정도를 이렇게 뭐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그리스 로마 요 문명권이 이제 쇠퇴하면서 스페인에서 뭐 일시 또 네덜란드에서 일시 이렇게 좀 흥왕했지만은 그러나 큰 세력은 영국으로 갔다고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옥스포드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유명한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 전 세계를 영국이 지배했었잖아요. 영국이 뭐 대영 제국 굉장히 안 컸습니까? 세계에 한 200개 넘는 나라를 통치를 했으니까 굉장하죠.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인도 같은 그 나라가 뭐 한두 개입니까? 호주, 인도 뭐 웬만한 나라는 다 그 당시에 영국이 다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 공식적으로는 1944년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주도권이 미국으로 왔죠. 와가지고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깡패로 말하면 깡패 두목이지. 뭐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할 수 있고 초강대국이고 세계를 이끌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이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운이 이제 일시적으로 일본한테 얼마 전에 왔었죠. 그래서 세계 통일지기와 일월 대명지기를 이제 일본이 받아가지고 뭐 한때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잠시 받았다가 이제 뭐 실패로 끝나버렸죠. 원자탄 세례 받고 끝나버렸는데 그러나 그 기운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 그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선생국이 되고 이제 로마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했던 그 영광, 그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능력, 그 파워를 우리 한국이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예언가들이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단어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그 외에 기타 이제 좀 세계 미래를 좀 예측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렵지만은 또 지금 오늘이 지금 2019년 11월 16일 현재보다도 다음 달이 더 어려워지고 내년 2020년 1월 달은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더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미사일을 이제 북에서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터뜨리게 되고 고려하는 가운데서 미군이 미사일을 방어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당장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일본하고도 관계에서 그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고 이것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당장에는 그러는데 그것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는 출산이 가까울수록 진통은 더 세어지잖아요. 진통이 점점점 세어지다가 진짜 막 진통이 극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옥동자를 이제 이렇게 출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이 점점 더 세어진다, 더 아파진다는 거예요. 옥동자가 누굽니까? 옥동자는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그 국가혁명배당금당과 허경영 대표님이 넣기 위한 하나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더 어려지다가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몇 차례 강조를 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전두환 싫어해야 되나? 대통령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전두환 싫어해야 되나? 전체 대통령은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전두환 씨나 이런 분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분들이 정계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온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막강하게 자유당 그를 이렇게 통치를 했을 때는 박정희라는 사람은 아예 그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뭐 별 2개짜리야 뭐 어디 한둘입니까? 별 3개, 4개짜리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하늘의 섭리가 박첨지라 그랬죠. 거기 격압유력에 박천지 3대 홍두건이라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박정희 장군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강력하게 통치를 해서 이 경제를 이렇게 확 살려가지고 이 배고픔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늘의 운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가 작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1960년이 이제 그때도 경자년인데 경자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나고 1년 동안에 많은 혼란한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라 하고 하는 이제 그 완충지대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혁명을 하는 거예요. 혁명을 좀 쉽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좀 쉽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시고 난 이후에 권력의 공백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격압유력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한자가 표현이 됐는데 왜 외우지를 못해서, 공부가 짧아서 좀 미안합니다. 다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우지를 못했는데, 여하튼 외우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그 유신체제를 떠받드는 네 기둥 중에서 세 기둥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기둥이 무너져 버리니까 남아있는 기둥이라 해봐야 보안사밖에 없어요. 보안사로 전부 다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보안사령관이었던 그 전두환이 그 정권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도기는 최규하 대통령이 이렇게 맡았죠. 맡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과도기,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넘어갈 때 과도기는 윤보선이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가는 그 사이의 과도기는 최규하가 했고, 그래서 개감유력에는 최규하하고 윤보선이는 예언서에 없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예언서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도기예요, 과도기. 박근혜에서 이제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그 대표님으로 이제 이 정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이양되기 전에 이제 일단 과도기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발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많으시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뭐 알기야 알지만은 이분이 확실하게 대통령이 된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이거는 하늘의 섭리로서 반드시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격변이 생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때까지 인류 역사의 총체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차원 말고 높은 차원에서 이를 보면은 이 허경영 총재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기독교와 불교와 강정산의 가르침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노스트라다무스도 마찬가지 그 말이 그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 이것이 선천에 있는 모든 종교의 핵심, 종교의 핵심이고, 모든 뭐 도인이나 철인이나 현인들의 총 깨달음의 그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그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세요. 그러니 이분이 지금 창당을 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옥동자, 허경영 총재님이라는 옥동자를 출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 우리가 현재는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의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